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 혹시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 구간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결승선 너머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어떠실까요? 과연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분명한 미래이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당신 부모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한 인물의 진솔한 여정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추상적인 걱정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한 평범한 가장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우리 시대 은퇴 준비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기 평생을 한 직장에 바쳐온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의 손에는 정년퇴직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방감과 자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찾아온 막연한 불안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는 현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저 막연히 상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과 마주한 현실의 냉정한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죠. 퇴직 통보를 받던 날, 김 부장님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는 시원섭섭함과 동시에 이제는 가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치 먹구름처럼 밀려 들어왔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듯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몇 번이고 두드려보지만 화면에 찍히는 숫자는 좀처럼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죠. 김 부장님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온통 노후에 대한 걱정뿐이었을 겁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과연 나는 은퇴 후에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의 밤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막연한 상상 속의 은퇴 생활은 푸른 초원처럼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은퇴는 마치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죠. 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부터 김 부장님의 새로운 인생 마라톤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이제 이 막막한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과연 김 부장님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김 부장님은 그 깊은 불안감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막연한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마치 컴컴한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 작은 빗줄기라도 찾아 움직이듯 김 부장님은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직접 설계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을 리는 없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인터넷 검색창에 은퇴 자금, 노후 대비 같은 단어들을 연신 두드리며 무작정 정보를 찾아 헤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방을 노리는 투자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보며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환호했지만 순식간에 손실로 돌아서는 상황 앞에서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좌절감을 맛봐야 했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위아래로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그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결국 쓰디쓴 경험만을 남겼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며 시간을 허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혹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다는 망설임 속에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은퇴 설계 관련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정작 어떤 책부터 펼쳐야 할지 몰라 그저 표지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이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김 부장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통장에 쌓인 돈의 액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둥과 벽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들고 어떤 삶을 채워 넣을지가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재정 계획은 결국 삶의 전반적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병원 진료 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소홀했던 자신의 몸 상태를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새삼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는 건강관리가 은퇴 설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학습의 필요성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머물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와의 단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의 작은 등산 동호회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작은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도 맛보게 되었죠.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하나둘씩 열리듯 김 부장님의 은퇴 설계는 이제 돈을 넘어 건강, 관계, 학습이라는 다면적인 접근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제 막막했던 터널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듯 새로운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저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꼭 맞는 은퇴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듯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할 튼튼한 네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역시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무작정 투자하거나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 부장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조언을 넘어 연금 수령식이나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고려한 수입원 다변화 전략을 세웠죠.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활동이나 프리랜서 업무를 탐색하며 고정적인 수입 외에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특정 자산에만 묶여있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 위험을 분산하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도 체감하게 된 것이죠. 마치 든든한 방패를 여러 겹 두르듯 혹시 모를 경제적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건강관리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부장님은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한 노력을 넘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돌입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던 가벼운 등산은 매일 아침 규칙적인 조깅으로 바뀌었고 기름진 식단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지키려 노력했죠.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시계에 새 오일을 넣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단절감이나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는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었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며 활력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모임들도 이제는 편안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따뜻한 교류 속에서 그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퍼져나가듯 그의 작은 노력들이 더 큰 행복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사용했던 기술 외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뇌를 자극했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익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역사나 철학 서적을 읽으며 지적인 호기심을 채웠죠. 이는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듯 그는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정, 건강, 관계, 학습이라는 네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자신만의 은퇴 시스템을 구축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것이죠.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하던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적지 않은 수리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김 부장님이었다면 이런 돌발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잠 못 이뤘을 테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비상 자금을 확인하고 수리업체를 알아보며 해결책을 모색했죠. 자신이 세워둔 다면적인 은퇴 설계 덕분에 그는 작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김 부장님은 이 순간 자신이 구축한 계획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온몸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주체적인 삶의 설계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주체적인 삶의 설계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재정적인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에 대한 설렘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는 활동들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시죠. 한가로운 오후에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며 천진난만한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떠나 낯선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깊어진 유대감과 함께 삶의 여유가 물씬 느껴집니다. 또한 김 부장님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십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은퇴를 앞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는 등 여전히 존경받는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의 얼굴에는 작은 봉사 활동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보람과 따뜻한 미소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듯 철저한 준비는 그에게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재정, 건강, 관계,
학습이라는 내 기둥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왔기에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노년의 빈곤을 막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주체적인 삶의 설계이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볼 용기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멀리 떨어진 미래의 막연한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현재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이 가득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삶의 설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